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에도 대법원에서 다스 사건과 관련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징역 17년의 실형을 선고했으며 추미애 법무장관의 감찰권 남용에 대해 일선 검사들이 집단 반발하는 등 여러 법률적 현안들이 발생했습니다. 여상훈 변호사님 모시고 이런 법률적 현안들에 대한 견해를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변호사님. 네. 추미애 장관의 감찰권 남용과 검사들의 집단 반발 사태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는데요. 그동안 추미애 법무장관이 인사권을 휘둘렀어요. 그것도 이제 다 끝났어요. 뭐 계속 인사권을 휘둘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더니 이제 수사지휘권도 한 3번 발동했으니까 약발이 떨어졌는지. 조금 미안한 모양이네. 예, 이제는 감찰권을 마구잡이로 조자룡 헝카를 휘두르듯이 그렇죠. 지금 휘두르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검찰들이 그런 불만들이 쌓여 왔겠죠. 예, 예. 예. 그런데 특히 이 감찰권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는 추미애 장관, 그러니까 법무부가 대검 감찰보고 이렇게 합동 감찰을 하고 그 내용까지도 막 이 얘기를 하면서 감찰에 들어가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 거고 아무 문제가 없는 거냐는 논란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내용에서도 그 네 가지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네. 감찰을 하라는 그 내용도 누가 보더라도 이건 타당하지 않다. 이런 이제 두 가지 논점이 있는데, 지금 추 장관이 꺼내 들고 있는 이 감찰권, 이 부분은 별 문제는 없는 겁니까? 법적으로야 뭐 감찰을 할 수 있도록 돼 있겠죠. 없는 걸 갖다가 없는 감찰권을 새로 만들어내지는 않았고. 근데 지금 알려지기로는 법무부가 감찰하는 건 자기 뭐 법무부 공무원들 감찰하는 건 아니고 검찰을 감찰을 할 경우에는 국민적 관심사라든가. 그렇죠. 요건이 몇 가지 있죠. 뭐 공정성이 훼손이 된다든가 네, 대법원 예, 자체 예. 감찰, 대검, 뭐 이런 대검 것들이 자체, 오는 거고, 또 하나는 아니 감찰부장은 대검에 네. 당연히 윤석열 총장의 참모인데 네. 그쪽으로 아무 협의도 통보도 없이 자기들이 데려다 다 지금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저 국민적 관심사란 거, 이거 아주 주관적인 개념이고, 뭐 법에 감찰 규정에 정해진 것도 없어요. 예.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이 그런 어떤 우리가 백지 조항이라 그러잖아요. 이 내용이 정해지지 않고 그냥 국민적 이목이라고 아니면 중대하다, 명백하다. 이런 법률 조항 이런 걸 우리가 이제 백지 조항이라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런 권한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그 내용을 보충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있죠. 이걸 행사하는 사람이 아주 양심껏 그리고 이 국민의 어떤 눈높이에 맞게 행사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국민적 이목이라 해서 자기 개인의 어떤 주관적인 판단을 개입시켜버리면은 추미애 장관은 검찰이 뭘 잘못하면 전부 다 국민적 관심사라고 강변할 수 있어요. 그럼 모든 걸 다 감찰할 수 있죠. 그러면 이게 검사가 일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 독립적으로. 검찰 독립은 이야기해놓고 감찰권이라는 족쇄를 이용해가지고 검사들을 전부 다 그냥 올무에 묶어놓겠다는 거예요, 이걸. 이런 거는 감찰권의 행사. 그래서 지금 저번 이 시간도 말씀드리지만 지금 추미애 장관이 말하는 감찰권 행사는 있죠. 직권 남용이 될 수가 있어요. 말은 감찰권이지만은 감찰권을 빙자해서 검사를 구속하는, 구속이라는 게 몸을 아니고 권한 행사를 그렇죠. 아주 축소하는.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제가 볼 때 추미애 장관 이거 아주 위험합니다. 나중에 이건 퇴임하고 나서 있죠. 이 부당한 감찰권, 이게 진정한 의도가 무엇이냐를 갖다가 판단할 거 아닙니까? 전부 다. 그래가지고 그 당했던 검사들이 고발할 수 있단 말입니다. 오히려 거꾸로. 그 감찰권하고도 중대한 어떤 권한에 대한 제약이잖아요. 그러면 추미애 장관 무슨 말하겠죠. 이 국민의 지대한 관심사고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겠지만 그게 통하겠습니까? 그래서 추미애 장관 지금 권한을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권력이란 거는 이게 스스로 제한할 때 빛이 나는 거지. 권력이 있다고 이걸 마구 조자룡 헝카려 했지 않습니까? 권력은 자제할 때 있죠. 권위도 살아나고
칼은 칼집에 있을 때가 무서운 그게 더 거예요. 무섭죠. 그런데 추미애 장관은 칼집이 아니라 칼집 가지고도 때릴 것 같아요. 칼 가지고 때리는 정도가 아니고. 그러면요. 이게 아마 지금 검사들이 이 추미애 장관의 감찰권에 대해서 무감각해졌을 겁니다. 아, 이분은 자기 마음에만 안 들면 감찰권이라는 걸 내세우는구나. 이렇게 할 겁니다. 저는 이 감찰권 수사지휘권을 있죠. 장관이 가지고 있는 거는 맞죠. 그리고 그렇지만 행사할 때 아주 엄격한 기준 하에 공정하게 행사해야지 이걸 자기한테 대드는 사람 아니면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의 손발을 묶을 때 사용한다는 거 이거는 직권 남용이 될 수 있고 저는 장관은 있죠. 대통령이나 장관은 검찰권에 대해서 인사로 통제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 검사가 어떤 부당한 검찰권을 행사해서 잘못된 사람이 기소돼 가지고 나중에 무죄 받고 이럴 때 고통을 받고 할 때 나중에 인사에서 자천시켜야 돼요. 그런 사람은. 그럼요. 예. 그다음 검찰에 수사부로 안 보내고 진짜 법무연수원 진천으로 보내야 돼요. 또 승진도 누락을 누락시키고. 그래서 불이익을 줘야죠. 예, 검찰권에 대한 어떤 통제는 있죠. 이런 인사권으로 하는 게 원칙이지. 나중에 1년 6개월마다 검찰 지금은 몇 개월마다 하는지 모르겠는데 1년 6개월이 원칙이었다고 저 때는 알고 있는데 그때 인사권으로 통제하라 이거야. 근데 추미애는 한 12개월 되는데 4번 인사를 인사하고 해줬잖아. 그걸로도 모자라니까 맨날 수사지휘권 감찰권으로 지금 하는데요. 이거는 그렇게 하는 건 아니다. 좀 제발 자기가 그 권한이 법률에나 규정에 있다고 해서 그 하는 게 아니다. 저는 이제 또 언론인으로서 예. 하나 궁금한 것은 그 내용이 4건입니다. 예. 윤석열 총장과 관련된 거 검사 향응 보고를 은폐했다는데 윤석열 총장은 받지도 않았고 보고받은 또 적도 지검장도 예. 보고를 한 바 없다는 거고 예. 야당 정치인 수사를 제대로 안 했다는데 윤곽근이 지금 다 다 해가지고 해가지고 있다는 거고 압수수색까지 다 마쳤는데. 전파진흥원 무혐의 이것도 부장 정결 사항이니까 자기는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전파진흥원에서 고소를 취하했어요. 그러니까 피해 없다면 취하하니까 검찰은 원래 경찰도 있죠. 우리가 사기로 고소하잖아요. 취하하면 각하해요. 더 이상 수사 안 해요. 왜냐하면 수사가 워낙 많은데 서로 간에 민사 싸움인데 결국은 돈 달라는 싸움인데 그래서 각하하는 경우 많아요. 그러니까 전파진흥원 사건 그렇고 또 하나 제일 황당한 게 언론사 사주하고 만난 게 감찰 대상이라고 그러네요. 검사가요? 아니 윤석열 총장이 지금 그 얘기 아닙니까? 계속 추미애가 떠들고 있는 것이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하고 당신 만났지 않냐? 네. 지검장 때 중앙지검장 네, 때 네. 또 홍석현 회장하고 만났지 않느냐? 지검장이 그런 언론사 사주하고 만난 게 이상한 거 아니야? 그걸 왜 만났다고 그때 그러는데? 만나가지고 무슨 짝짝꿍 한 거 아니야? 뭐 보수 짝짝꿍 했으면 뭘 내놔야죠. 뭘 아니, 짝짝꿍 했는지. 언론사 사주가 무슨 죄인입니까 만나면? 아니 의견을 들어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꼭 사주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필요한 사람들은 오히려 그 사회부장이라든가 법조팀장들이 더 관여가 많이 그러면 되는 겁니다. 추미애 장관은 요새 아무도 안 만나는 모이죠. 그러나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겠죠. 또 언론은 이것같이 황당한 아니 게 그러니까 언론사 사주가 예? 방상훈 사장은 장지현 사건 때문에 좀 뭐 그렇다 치더라도 홍석현 사장 같은 경우에 윤석열 총장이 그 당시에 만났을 때 뭔가 현안이 있으면 그건 부적절하죠.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 뭐 중앙일보나 조선일보나 거대 신문사 아닙니까? 그리고 여론을 갖다가 움직이는 뭐 여러 가지 그것도 많고 그 검찰총장이 영향력이 엄청나죠. 예, 그런 사람 만나가지고 사회가 돌아가는 거 이런 걸 듣는 게 왜 나쁩니까? 그러니까 우리 그런 이야기예요. 판사들 보고 위에서 아무나 만나지 마라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판사가 아무나 만나면 진짜 여러 가지 오해도 받을 수 있고. 근데 또 한편 반론은 있죠. 판사가 그런 사람 하도 뭐 절간에 들은 듯이 재판하니까 일반 국민들 생각하는 거하고 전혀 별개 동떨어진 판결이 나온다. 아까 우리 김학의 뭐 이런 이야기 했지만은. 그러니까 판사들한테 세상 물정 모르고 그런 판결 내린다고 하잖아요. 세상 물정 내리고 판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이제 우리 법조 선배 중에는 판사가 그런 사람 만나가지고 향응을 받거나 이런 건 안 맞지만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듣는 거는 오히려 견문을 넓혀가지고 세상을 알면서 판결하는 거 좋은 거다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미 언론에도 보도가 됐는데 양정철이가 중앙지검장을 만나갖고 출마를 권유했는데 양정철이는 만나면 괜찮습니까? 자기 쪽 사람이니까. 자기 쪽 사람 괜찮다는 겁니다, 지금. 지금 이 뭐, 문정권에서는 자기 쪽은 무죄하면 괜찮고 반대쪽 무죄하면 큰일 나고 이게 지금 이렇잖아요.
그 내용은 자기들이 다 얘기를 했어요. 언론한테도. 그렇게 권유받았는데 나는 단호하게 거부했다. 정치 쪽 뭐 이렇게 출마. 네, 그 저는 얘기는 했는데 신문사 양정철이 사장보다도- 만나는 게 더 문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문사 사장보다도 양정철 씨는 도대체 뭡니까? 한 정당의 무슨 연구소 소장 아닙니까? 그리고 실세 중에 실세죠. 실제 그런 사람 만나는 게 훨씬 문제죠. 그러니까 참. 그래서 그런 걸 감찰하라고 지시한 자체가 우리가 저번에 이야기했다시피 구속돼 있는 사기꾼들, 김봉현 이런 사람 말 듣고 지금 다 김봉원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감찰하라고 지시한다는 자체가 그러면 추미애 장관 김봉현 만났습니까? 안 만났잖아요. 예. 그런데 그 사람 말을 듣고 모든 걸 하라는 거 이게 도대체 참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은 그래도 판사를 하시고 정치권에서 오래 있었던 분인데 물론 뭐 그 사람의 목적이나 의도를 뭐 저뿐만 아니라 시청자들 다 아는 거지만 그래도 좀 장관이면은 나름대로 근거가 있는 얘기를 해야 하는데 지난번 검언 유착 사건 때도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또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겠죠. 본질이 검언 유착이라고 딱 규정을 예, 했고 예. 이번에도 검사가 그 술접대 받은 건 다 알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그 지금 검사 그러잖아. 여기 받았다는 거예요. 검사 금감원에 검사 여기 받은 걸 검사가 받았다고. 아니 수사도 하기 전에 예. 장관이 다 받았고 다 보고 받았다고 해버리면 이게 뭐 수사를 할 필요가 근데 없잖아. 감찰을 할 필요가 없네. 고 교수님 계속 그 추미애 장관이 판사하고 또 지내고 뭐 이래가지고 판사 지냈다면 많은 사람들이 아 저 사람 균형 감각이 있구나라고. 균형 감각도 있고 예. 식견이라든가 또 뭐 여러 면에서 충분한 우리나라 최고 엘리트가 아닙니까? 근데- 엘리트로서의 그러한 최소한도의 어떤 양식이랄까 그런 것은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근데 저번에 경북대학교 심평 로스쿨 교수가 추미애 장관이 이야기한 거 보셨어요? 예, 봤습니다. 같이 봤고 그다음 저는 추미애 장관하고 어느 지방의 법원에서 근무한 판사님한테 이야기를 들었어요. 추미애 장관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들었을 때 추미애 장관은 정치적인 성향이 아주 그때부터 큰 사람이었다. 어떤 법관이라기보다는 정치적인 인물이 아니냐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정치적인 감각이 많은 사람이었다. 이런 걸 볼 때 그 고 교수님은 추미애 장관이 판사도 지냈으니까 진짜 식견도 있고 균형 감각이 있으니까 이런 일을 자꾸 하는 게 납득이 안 간다 그러시는데 추미애 장관이 판사 때 지냈던 걸 아는 사람들은 이건 충분히 그럴 만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그러니까 고 교수님이 저도 판사 출신으로서 있죠. 판사 출신인데 그럴 수 있냐. 그에 대해서 저는 계속 납득을 조금 못하는 게 저는 노무현 대통령이 있죠. 그분도 말씀하신 거 보면 판사 출신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적합하지 않은 그 말이 틀렸다 맞다가 아니고 판사 출신이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점잖고 그 어떤 근거 있는 말을 하고 내가 뭐 이런 말을 들었다고 막 그걸 바로 사실인 양 해가지고 네, 뻥튀기 안 한쪽을 왜냐하면 판사는 있죠. 양쪽 말을 들어보고 어느 말이 맞느냐를 판단하는 게 판사거든요. 예. 근데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정치적 감각이 탁월하신 분인데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판사 출신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그래서 제가 물어봤더니 판사를 6개월인가 1년 6개월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판사 1년 6개월 해가지고는요. 판사의 균형 감각이 길러질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한 20년 이상 30년 정도 한 분이 그랬으면요. 그거는 좀 판사 제도가 잘못됐다고 하거나 이럴 건데 그래서 추미애 장관이 이렇게 감찰권 판사들이 만일 진짜 정도를 그런 판사가 추미애 장관 자리에 있다. 감찰권, 예? 수사지휘권 이렇게 행사 절대로 안 합니다. 어쨌든 추미애 장관이 이제 막바지에 이르러서 감찰권까지도 이렇게 남발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일선 검사들이 흔히 말하는 대로 분기탱천을 한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지금 제주지검의 이한우 검사를 필두로 해서 예. 또 춘천지검의 최재만 전정배 전 장관의 사위. 사이드구만. 예. 이런 분들이 그 검찰 내부 통신망 이프로스라고 이프로스에다가 글을 많이 올리기 올렸죠. 시작하고 거기에 따라서 총 몇 명 지금 한 지금 150명 아유, 정도가 검찰이 한 댓글을 달고 그런 거야. 한 평검사가 한 2,000명? 예, 그렇게 되는 것 800에서 2,000명. 그 중에 150이죠. 그러니까 과거 같으면은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뭐 어떻게 이견이라든가 반대 소리를 하면은 당신 검찰개혁 반대하는 거야? 개혁 반대 세력이나 뭐 이렇게 지탄을 받았기 때문에 그동안 기가 좀 죽어 있었어요. 더군다나 윤석열 총장도 침묵을 또 많이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검사들도 긴가민가 했는데 지난번 22일 날 대검 국감에서 윤석열 총장이 당당한 모습을 보였지 않습니까? 검사들이 역시 우리 그 대검 앞에 화환이 얼마나 많이 갖다 놨습니까? 200 뭐 몇 개가 왔다고 그러는데 지금 이런 상황이 검찰 내 분위기가 완전히 반추미애 쪽으로 돌아간 것 아니냐. 추미애 장관의 그러한 어떤 장관으로서 리더십에 대한 집단 반발이라고 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검찰이 이렇게 하는 건 참 드물었어요. 드물죠. 예, 검찰은 뭐 군대 조직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유사한 상명하복 관계. 그리고 사실 검찰은 있죠. 총장 이하 이렇게 검사 동일체 원칙이 지금은 좀 약간 완화됐다 그러는데 그 정도로 검찰에서 윗사람에 대해서 항명하는 거 그 자체를 검사들이 사실 불만이 있어도 지금까지 그냥 삭혔어요. 이건 나 하나 개인이 불만을 가졌지만 여기에 대해서 외부로 표출하면은 우리 검찰 조직이 무너진다. 검찰은 아주 그게 동일체 의식이 강하더라고요. 판사들은 있죠. 이 뭐 퇴직하고 나오고 그다음 안에 있는 사람도 전부 다 모래알이에요. 근데 검찰은 선후배 관계가 명확하고 그다음 나와도 자기 검찰을 보호해 주려고 하고 그래서 검찰 출신이 이게 뭐 옛날 종편에 잘 안 나옵니다. 왜냐면 나오면 검찰 욕해야 되니까. 근데 판사들은 나와서 막 법원 막 욕해요 보면 그게 달라요. 그 자기 조직에 대한 애정이. 그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게 검찰이 그 애정이 지나치다 보니까 뭐 정관 예우도 좀 심했고 한 건 맞는데 그 정도로 검찰 조직원들이 어떤 자기 조직 보호를 위해서 개인의 불만은 삭혔다고요. 그런데 이번에 추미애 장관은 제가 또 추미애 장관 이야기 나오는데 하는 거는 이거는 추미애 장관이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검찰 출신에서 이렇게 안 했을 것이다 말씀드렸잖아요. 검사들이 어떤 동일체 의식을 전혀 못 가지는 그것도 문제지만 그런데 그걸 떠나서 추미애 장관이 지금 그 휘두르는 그 감찰권 이런 게 있죠. 검사들이 보기에도 검찰 개혁이라는 명분을 계속 내달지만 검사들이 바보들입니까? 그럼요. 사법시험 합격이니까 로스쿨 해가지고 최우수 성적 받은 사람들이 검사로 갔는데 그리고 그 자기도 공부를 헌법 공부도 하고 다 했는데 추미애 장관이 하는 거 사실 우리 그 국민들 중에 어느 정도 학식만 있으면 사회적인 식견만 있으면 추미애 장관이 왜 저런지 다 알고 있어요. 그럼요. 다 검사들이라고 모른다면 그거는 그 검사 바보죠. 그거는 검사하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한두 명이 또 그럴 수 있다. 지금 150명이라면 10% 가까이 돼요. 평검사들의. 오전에 그랬으니까 아마 지금 더 늘어났을 겁니다. 그래서 그 검사들이 상명하고 그러니까 위에 치받는 걸 진짜 자제하는데 이 정도는 그 추미애 장관의 그 어떤 권한 행사에 대해서 검사들이 이제 도저히 더 놔둬서는 우리 검찰 조직이 무너진다고 지금 자각한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그 이한우 검사가 검찰 개혁은 실패했다는 글을 이제 올렸지 않습니까? 2%에. 그걸 보고 조국이 또 거기다가 요새 좌표를 찍었다 그러더라고요. 좌표를 찍은 거란 말이에요. 이한우 검사가 누구냐 해가지고 옛날에 자기 동료 검사를 봐주기 뭐 위해서 했다고 어쩌고 하니까 추미애가 또 금방 한 40여 분 만에 커밍아웃 했구나. 검찰개혁이 답이다. 그러니까 검찰개혁이 뭐냐. 인사로 너 죽이겠다. 그 얘기란 말이에요. 어떻게 딱 속내는. 그러니까 저기 있는 제주지검에 있는 말단 검사한테 전현직 장관이 토적을 찍고 이게 도대체 채신머리가 없다고 그러죠 우리가. 그러니까 검사들이 이건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무 추잡하고 검사들이 아까 말씀드린 이현우 검사인가 이환우 검사의 행동이 그게 검찰 조직원으로서 그 마음에 안 드는 검사도 분명히 150명이 있을 겁니다. 뭐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 검사가 자제하고 이래야지 우리 공무원이고 특히 그 어떤 상명하복 관계는 장관이 어떤 상관 아닙니까? 그런데 이 두 사람 하는 행동을 보니까 이건 장관도 아니라고 본 거죠. 우리 검찰 조직을 보호해주고 검찰 조직이 독립적으로
검찰권 행사를 해준데 방패막이가 되는 사람들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 검찰 조직을 해체하러 온 사람들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 거예요, 이번에. 그 댓글에 보면은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검찰개혁이라는 게 사기다. 말하자면 권력과 일부 검찰 내 일부 세력들이 야합해 갖고 완전히 검찰 죽이기, 그러니까요. 길들이기 한 거다. 권력 다 이런 것을 뺏어가지고 공수처 주고. 공개적으로 예. 이름을 걸고 지금 댓글을 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번에 이환우 검사라든가 그 150명이 한 거는 그 개인의 문제예요. 아까 말씀드린 검사가 상명 하복 관계 이런 조직에서 치받고 이런 거 있죠. 아니 또 의견을 낼 수도 아니 있는 그러니까 거예요. 아주 나쁘게 보더라도 예, 예. 상명 하복에 그게 검찰 개혁하고 뭐 관계 있습니까 이게? 최재만 검사가 얘기한 게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저도 읽어봤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까지 검찰 개혁. 그러면 이환우 검사를 있죠. 진천으로 보내면 돼요. 그러네요. 거기에 한동훈 검사장만 갈 자리가 있는 게 아니고 일반 평검사도 그 교수 자리나 뭐 조교 자리 있을 거예요. 법무연수원에. 법무연수원 그거 번호는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보내면 되는 문제지. 그거는 검찰 개혁이 아니잖아요. 한 사람의 이런 그 돌출적인 행동이라 하여튼 치고 그걸 갖다가 인사로 처리하면 되는 거지. 이게 뭐 검찰 개혁이라는 거는 그 최재만 검사도 이야기했지만 있죠. 이번에 많이 이야기해서 검사들이 제가 이 자리 이야기한 걸 봤는지 안 봤는지 진정한 검찰 개혁은 무고한 사람, 억울한 사람이 안 생기게 수사를 갖다 공정하게 해주고 그다음 택도 아닌 사람이 법정에 끌려가 가지고 나중에 무죄 나와도 그 법정 구속도 몇 년 동안 고생 안 하게 하는 게 검찰 개혁이라 그랬어요. 네. 저도 검찰 개혁은 그거다라고 그랬어요. 네. 지금 하는 공수처니 경찰에 수사권 주는 거는 이거는 권력 나눠 먹기. 그렇죠. 그리고 지금 검찰이 어떤 뭐 울산 그 시 선거조사 네. 이런 거 하나에 못 맞게 하기 위해서 권력을 뺏겠다는 말이지. 예. 저는 절대로 이 검찰 개혁이 아니다. 검사가 제가 이 정도 알 것 같으면은 이환우 검사라든가 지금 150명이 그걸 왜 모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이 정말 검찰 개혁을 마음이 있으면 있죠. 이렇게 눈 감고 아웅하는 식의 검찰 개혁, 완전 구두선처럼 무슨 자기한테 대들면 검찰 개혁이에요. 네, 윤석열 그러니까. 기분 나쁘면 검찰 개혁에 저항하는 사람이에요. 예.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러면 추미애 장관의 조국 장관이 자꾸 이럴 때마다 100명씩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지금 검찰 내 검심이랄까 이런 것들이 아마 좀 폭발하겠어요. 뭉쳐갖고 폭발하는 그런 양상에서 지금까지는 윤석열과 추미애 갈등이라면 이제 추미애와 검찰의 갈등으로 확산돼 버렸기 네.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우리가 흔히 검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검난이죠. 과거에 뭐 전국 검사회의 같은 것도 열리고 그런 적이 한두 번 있었는데 지금 추미애의 대응이 어떻게 나올지 추미애가 또 보통 사람입니까? 이런 거 보고 또 가만히 있을 사람은 아니잖아. 뒤통수 빵 치고 나올 가능성도 또 있고. 추미애 장관이 좀 대범하고 이랬으면은 그냥 이환우 검사 처음 나왔을 때 허허 웃고 그러니까. 이런 검사도 있구나 하면 내가 잘 읽었습니다. 나를 뒤돌아보겠다. 그 말 한마디 하면요. 그냥 이환우 검사로 그쳐요. 검찰 조직이란 생리가. 예. 근데 지금 윤석열 총장이 대전 고검 갔었죠. 지검을 순시했지 않습니까? 예, 예. 이것은 뭐 여러 가지 정치적 함의도 물론 있겠습니다만은 윤석열 총장은 나는 절대 물러날 수 없다. 임기를 완수하겠다는 의지 아닙니까? 그렇죠. 저도 순시를 난 물러날 사람이 뭘 쳐도 뭘 하겠어요. 예, 예. 그걸 분명히 보여준 건데 예. 지금 추미애에 대해서는 본인이 과연 서울시장으로 경선에 나갈지 어쩔지 그건 뭐 구체적으로 입장 표명을 한 바는 없는데 나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뭐 연말 전후해서 물러날 거란 말이에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정부로서는 상당 딜레마죠. 추미애 정도의 뭐랄까요? 인물이라고 그래야 되나? 인물도 아니고 예. 그런 우리 속된 말로 무대뽀라고 합니다. 무대뽀. 예, 무대뽀. 그런 사람이 버티고 있어가지고 무조건 막아내야 하는데 특히 그치, 라임 그치, 옵티머스 그치. 사건. 예, 지금 뭐 근데 물러나버리고 윤석열 딱 차고 앉아있으면 이거 큰일 아닙니까? 그래서 딜레마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추미애 장관이 제가 뭐 몇 번 말씀드렸지만 검찰 출신이고 검찰을 잘 알고 그다음 또 상식적으로 모든 걸 해결한다면 있죠.
이게 나임 옵티머 사건 난리 납니다, 지금. 예, 이거 뭐, 결국은 지금 김봉현이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그 수석들하고 이렇게 할 사람이라고. 라인을 탄다고 했죠. 네, 라인을 정무 탄다. 민정수석 라인을 그 타고 있다. 사람이 다 그리고 내 나중에-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 사람. 나중에 이렇게 한 거 보면은 그 정도 선이 개입 안 하고는 안 될 정도의 큰 투자가 이루어지고 말도 안 되는 투자가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나임인가 거기에 900몇 억이 지금 뭐 14명 주머니로 들어갔다고 그러는데 해외로 나간 것만도 뭐 수천 그렇다면 억이라고. 이게 몇몇 사람이 청와대 행정관이나 비서관이 개입했을까? 이 정도 일을 훨씬 그 윗선이라고 그러니까 김봉현이나 김재현입니까? 봐요. 예. 이거 옵티머스? 예. 이 김재현 정도 사람이 대표. 움직이려면은 이거 뭔가 자기도 믿는 구석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면은 이 추미애 장관 같이 이게 그냥 진짜 아까 그 무대뽀라 뭐 그러셨는데 이렇게 이걸 막 진짜 감찰권, 지휘권을 막아내려면 그걸 모른 척하고 행사해야 되거든요. 그런 지휘권이 어떤 법률적 통제가 있고 이런 걸 아는 사람은 행사를 함부로 못 한다고요.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 완전히 그냥 무시해 얼굴에 버리잖아요. 철판 깔고 예. 막 행사하잖아요. 그냥 지휘권 수사, 그다음 감찰권을.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하신 문재인 대통령으로는 참 고마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예. 요건 추미애 장관 다 먹고 그렇죠. 뭐 본인은 그 좀 무사해지니까. 예. 그래서 또 추미애 장관이 근데 정상적인 사람이 욕심이 없는 사람이 지금 검찰의 법무부 장관의 권한을 저렇게 행사할 수 있을까? 어떤 딴 욕심이 있지 않을까? 워낙 엉뚱하니까. 모르죠. 속으로 너는 서울시장 그런 정도 안 하고 대선으로? 그냥 바로 대선으로 바로 갈 거야.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내가 조금 있다가 여기서 버티고 있다가 정세균이 대선 나간다고 그만두면은 거기 총리 자리 하다가 그다음에 나도 대선 나가야지.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사람 마음이 아무도 모르니까. 근데 예. 저희들이 이런 말씀 드리는 거는 뭐 추미애 장관이 무슨 진짜 정치적 욕심이 어딘가 그걸 알아서 그런 게 아니고 추미애 장관의 법무부 장관의 권한 행사가 너무나 상괴, 보통의 상식을 어긋나게 하니까 혹시 이 사람이 정상적으로 나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 보호하고 수사 잘하고 이런 걸 보호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될 수가 없는 문제가 자꾸 일어나니까 그렇게 좀 억측하는 겁니다. 억측이죠. 네, 억측. 억측입니다.